그야말로 영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인 영입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3일 마티스 텔을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임대 영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의 부상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안토니 킨스키 골키퍼를 영입한 데 이어 이적 시장 막판에 돌입하면서 다양한 선수를 물색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듯 보였던 토트넘은 결국 이적 시장이 종료되기 직전 뜻밖의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마티스 텔을 영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마티스 텔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다양한 잉글랜드 빅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티스 텔은 이적 시장 초반에 이미 토트넘에 관심을 받았지만 한 차례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처음에 그에게 영입 제안을 했지만 마티스는 바이에른 뮌헨에 남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마티스 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마티스 텔은 태도를 바꾸며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마티스 텔을 임대 영입하게 되었고 공식 발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마티스 텔이 데뷔전도 치르기 전에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오늘 진행한 인터뷰 때문인데요. 바로 인터뷰 중 주장 손흥민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팩트체크해서 정확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마티스 텔은 2005년생 프랑스 출신의 공격수로 뛰어난 다재다능함과 공격 능력으로 주목받는 유망주입니다. 스타드렌 유소년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며 2021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마티스 텔의 실력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 후 유럽의 빅클럽들이 마티스 텔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마티스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30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로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게 되었고 2시즌 동안 총 16골 7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즌을 치를수록 마티스 텔은 바이에른 뮌헨의 두터운 스쿼드 경쟁에 밀려 점차 벤치 자원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폼 하락을 겪던 중 첼시,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등 다양한 잉글랜드 빅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백업이던 오도베르, 베르너가 부상 및 경기력 저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자 왼쪽 윙과 스트라이커 두 포지션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마티스 텔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 시작 직후에는 토트넘을 거절했던 마티스 텔은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직전 마음을 바꾸며 결국 토트넘으로 이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영입은 단순히 마티스 텔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체계적인 스카우팅과 인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티스 텔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최고의 반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지 여론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뮌헨의 임대료 약 130억을 지불했고 5개월 동안 26억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계약 조항 중 시즌 종료 후 마티스 텔을 약 827억 원에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6년 계약이라는 기간까지 기재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적 옵션에 대해 마티스 텔이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이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조항을 원했지만 마티스 텔이 강력히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티스 텔이 옵션 조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토트넘 구단에 남을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는 본인의 주전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굉장히 프로스럽지 못한 모습을 이적 전부터 보여주자 현지 팬들과 여론은 마티스 텔 영입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소니가 있다. 너는 계속 벤치에서 섰게 될 거야. 5개월 이후 넌 구단에 없을 거다와 같이 굉장히 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마티스 텔이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왼쪽 윙자리를 두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티스 텔은 왼쪽 윙어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오른쪽 윙어와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은 왼쪽 윙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마이클 올리세, 킹슬리 코망, 르로이 사네, 세르주 그나브리 등 정상급 윙어들이 있어 벤치 신세를 지게 된 이유입니다.
또한 마티스 텔은 스트라이커로 활용된 적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마티스 텔을 영입하면서 포지션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브레넌 존슨, 티모 베르너, 윌슨 오도베르, 히샬리송, 손흥민 등 윙어 자리를 두고 경쟁할 선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마티스 텔이 선호하는 왼쪽 윙어 자리에 손흥민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마티스 텔이 2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흥민의 체력 관리 차원에서 마티스 텔이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하위권 클럽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 로테이션 옵션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왼쪽 윙으로 뛰고 마티스 텔이 오른쪽 윙어로 뛸 수 있겠으나 그런 포지션은 없을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티스 텔을 스트라이커로 분류하고 있고 만약 전술 훈련에서 바로 뛸 수 있는 컨디션을 확인한다면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티스 텔이 뮌헨에서 실패한 이유처럼 스트라이커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뮌헨에서 마티스 텔은 빠른 템포에서 정교한 볼 컨트롤이 부족해 상대 풀백에게 턴오버를 자주 당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스트라이커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티스 텔이 해리 케인의 대체 선수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마티스 텔이 가장 먼저 오른쪽 윙어로 기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티스가 왼쪽 윙어로 자리 잡기에는 손흥민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매체들은 마티스가 토트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뮌헨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2005년생으로 잠재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으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입니다. 마티스 텔이 토트넘에서 첫 인터뷰를 하면서 이적 전후 상황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윌슨 오도베르, 해리 케인과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마티스 텔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전화통화 이후 즉시 오도베르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도베르는 토트넘은 훌륭한 팀이고 여기 오면 정말 잘 왔다고 느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티스 텔은 해리 케인과 대화를 나눈 후 케인이 토트넘에서 생활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전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현재 스쿼드에서 마티스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내 주장 손흥민이 독일 무대에서 잉글랜드로 온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훈훈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티스 텔의 이적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현지 팬들의 질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토트넘은 이번 주 리버풀과 리그컵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리그컵 경기가 마티스 텔의 이적 후 첫 경기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